제5강 법인격 부인론. 이번 시간에는 회사법에서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인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상당히 갈립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법인격 부인론을 별도의 법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판례와 다수학설이 인정하는 입장에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이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인격 부인론은 주로 주식회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법인격과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는 왜 존재할까요?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따릅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법은 회사라는 독립된 법인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산만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특히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돈 이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주주의 개인 재산까지 끌어다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회사 제도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2.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격의 형해화란 개인이 법인격을 껍데기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인격의 남용이란 채무면탈이나 편법을 위해 법인격을 악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내 개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계약하지 말고 빈털터리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자. 그래서 사업도 하지 않는 회사를 하나 세우고는 그 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차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해보면 회사에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인정하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등장하는 이론이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3. 법인격 부인론의 의미. 법인격 부인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주주를 동일한 인격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사를 주주의 분신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4.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할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이 법리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을 강력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5. 법인격 부인론의 대표적인 유형. 현재 판례를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법인격 부인이 등장합니다. 1. 모자회사 관계. 첫 번째는 모자회사 관계입니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과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 지배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인정되면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지배의 완전성과 재산의 혼용, 그리고 법인격 남용의 의사가 인정되면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회사가 독립된 회사라기보다는 모회사의 도구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2. 신설회사의 설립. 두 번째 유형은 신설회사의 설립입니다. 이것은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1인쇄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빚을 잔뜩 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경영자가 이렇게 합니다. 최고인쇄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의 재산을 모두 새 회사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회사의 채권자들은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런 경우 채무면탈의 의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기존 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특히 이 신설회사의 유형은 조금 특이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입니다. 전통적인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뒤에 숨어있는 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설회사 사례에서는 회사 뒤에 숨은 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주 뒤에 있는 회사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고 부릅니다. 7. 판례 입장의 정리. 우리 판례의 입장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면 회사와 그 배우의 주주를 동일한 책임 주체로 보아서 부진정 연대 채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8. 법인격 부인의 효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의 효과는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개별 사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갑이 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갑과 을 사이의 그 거래에 대해서만 법인격 부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래나 다른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까지 을 회사의 법인격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9. 마무리.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와 그 배우의 주주를 동일한 책임 주체로 보는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고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라는 회사법의 대원칙을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많은 이론입니다.